2014년 연말 50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. 전날 집에서 나갔는데 아침까지 들어오질 않는다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. 이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곳은 경기도 일산.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요, 37살의 택배기사 임모 씨였습니다.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임 씨. 그런데 경찰 조사에선 난 만난 적 없다, 잡아떼기 시작합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택배기사의 비밀입니다. 자, 사라진 50대 여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30대 남성. 일단 유력 용의자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정작 그 용의자는 저 만난 적도 없어요.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작해보죠. 네, 2014년 12월 29일 아침 9시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요. 그 전날에 외출한 이 53살 여성, 그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온다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경찰이 통화 기록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게 경기도 일산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37살 남성 임모 씨였습니다. 임 씨 같은 경우엔 택배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. 택배 때문에 연락 주고받은 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.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어떤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경찰이 임 씨를 추궁했는데 난 통화한 건 맞지만 만난 적은 없다, 이렇게 부인합니다. 냄새가 납니다. 예, 만난 적은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이게 통화 기록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찍힌 CCTV까지 있었던 거예요. 결국 이 남성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. 두 사람은 12월 28일 날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만났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. 저게 일요일 낮 시간인데 보면 남성이 문을 열어주고 여성이 뒤따라 들어갑니다.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. 예. 하지만 이후 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을 업고 나오고 있죠. 사실 이때 이미 여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. 저 방 안에서 임 씨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던 겁니다. 결국 교수님. 예. 실제로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저렇게 얻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시신을 주차한 자신의 그 차량에다가 승용차에 옮겼는데, 그리고 바로 이제 본인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. 어떻게 됐냐? 모텔로 돌아와서 이 카운터 직원에게 여성이 술에 취해서 차로 옮겼다, 방에 남아있는 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오겠다라고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갖다가 보였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을 해서 아파트 관리인에게 삽 그리고 마대 자루를 갖다 빌려서 자기가 이제 택배 배달할 때 사용하는 택배 차량 화물칸에다가 시신을 옮겨 심고 파주시 인근 야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 상기석 부근 그 도로변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준비한 마대 자루에 시신을 담은 뒤에 매듭을 짓고 약 한 40cm 정도 땅을 파서 묻은 뒤에 그 위를 흙 낙엽으로 덮어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. 박 변호사님, 대체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? 자,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. 숨진 피해자가 보험 설계사였고 임 씨가 택배 일하기 전에 예전에 의료기구 판매업을 했었는데 이때 임 씨가 피해자한테 의료기구를 판매한 걸로 그때 좀 가까워졌다고 하고요. 또 임 씨는 또 피해자 통해서 보험 설계사니까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때 피해자한테 9,860만 원 상당,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. 사건 일어날 이날 또 이 채무 좀 일부러 좀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는 게 임 씨의 주장입니다. 자, 택배기사 임모, 범인 임모, 당시 조사받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죄송합니다. 할 말이 없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진짜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다 좋아요. 자, 채권 채무자가 그런데 모텔에서 만나서 돈 얘기를 했다? 좀 이상한데요. 저 때뿐만이 아니라 기소되고 재판에서 갈 때까지도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, 이런 식으로 보도는 나갔습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 드러난 이들의 관계, 내연 관계였습니다. 2012년에 만나서요, 쭉 친밀한 관계 유지하다가 1년가량 내연 관계를 맺었고, 그러면서 돈도 빌렸던 거고요. 이 둘이 살고 있는 이천 일산 오가면서 만남을 이어왔던 겁니다. 양 변호사님, 피해자가 53살, 범인은 37, 무려 16살 나이 차의 불륜 커플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숨진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임 씨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참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, 아까 보셨던 그 모텔 있지 않습니까? 그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그랬다는 겁니다.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나를 책임질 거냐. 지금 집 정리하고 나와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 씨가
정신 차려라. 나 지금 처자식 다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뺨을 때렸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울었고 이제 임 씨가 그 피해자를 다독인답시고 이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한 20-30분 정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. 자, 교수님. 치정에 의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, 이거? 물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제 달래려고 한번 해봤는데 또다시 피해자가 이러다가 다 죽어 다시 가정을 정리하고 나한테 와 이런 취지의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임 씨 같은 경우는 겁이 덜컥 나서 엎드려 있던 그 피해자를 순식간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불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뭔가 관계가 맺어지지만 관계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면 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나이 차가 있는데 나이가 적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이 든 여성이 막 이렇게 뭐 자기를 갖다가 압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 후회를 하면서 자기도 빨리 여기서 발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고요.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살해를 한 그 살인자의 그 주장이니까 예.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 여전히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거액을 빌려준 16살 연상의 내연녀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이 30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? 자,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는데요.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게 두려워가지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해했던 것, 또 시신 안매장 상당히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고 항소심도 똑같이 1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거론합니다. 살해 후에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하고 자신의 전화, 문자 뭐 나누는 척 했던 거 상당히 계획적이다. 거짓 문자 그렇게 봤고 그래서 중형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15년형.